아산시가 지난 2019년 둔포의 한 아파트 진입도로에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총 750m 구간 중 199m만 설치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세종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폭언의 부당한 업무 지시까지 있었다는 건데 시설공단은 두 사람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그동안 휴관했던 경로당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아산시가 2022년과 2023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7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아산시가 지난 2019년 둔포의 한 아파트 진입도로에 보도를 설치했는데요. 모두 750m 구간 중 199m만 설치됐을 뿐 나머지 구간은 2년째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약 300세대가 있는 아산 둔포의 한 아파트 진입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인 이곳은 폭이 좁아 한 차선만 운영되고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지난 2019년 이곳에 폭 2m의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총 연장 750m 중 199m만 설치된 겁니다. 나머지 구간은 2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입니다. 그 사이 주민들은 보행할 때마다 도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대 차량이 교행할 때마다 위협을 느낀다며 야간에는 사고 위험이 더욱 높다고 말합니다. 인도가 없어서 차 오면은 빗기가 아주 나빠. 그러니까 인도가 있어야 돼. 밤에도 가려면 인도 없는 게 나쁘잖아. 현인배 아산시의회 의원 역시 사업비 미확보로 2년째 보도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사고 위험에 놓여 있다며 조속히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해 나머지 구간에 대한 보도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보도공사. 그 사이 주민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2022년과 2023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7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곡교 교차로와 용두 교차로 등 도로변 칙과 덩굴로 도시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근 교차로 부지에 2년 동안 약 15헥타르의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산림 분야 그린 뉴딜 핵심 사업으로 각종 미세먼지 발생원이 되는 생활권 도로 주변 등에 미세먼지 흡착, 흡수 기능이 높은 수종을 심어 주거지역 미세먼지 유입을 최소화하고 소음 방지와 열섬 완화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산시가 수돗물 신뢰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수돗물 무료 수질 검사,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연중 운영합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가정에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 누구나 검사를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가정에 방문해 수돗물을 채수하고 검사 후 결과를 20일 내 통보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질검사 신청은 물사랑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탁도와 수소 이온 농도, 잔류 염소, 구리, 철, 아연 등 6개 항목입니다. 한편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시행 후 3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150건의 수질 검사가 접수됐으며 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 기준 적합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시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그동안 휴관했던 경로당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13일 경로당 내 돌파 감염이 발생하면서 긴급하게 경로당이 휴관에 들어간 지 2개월 만입니다. 경로당은 2차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실내 마스크 착용은 물론 음식물 취사나 섭취 금지 등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세종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한 직원이 자신의 상관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폭언에 부당한 업무 지시까지 있었다는 건데 시설공단은 두 사람을 즉시 분리 조치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세종시설관리공단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입사한 A씨. 세종에 새로 터를 잡고 부푼 기대감에 일하던 A씨는 지난 6월부터 상관의 폭언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회사가 잘못 뽑았다, 월급 루팡인가 하는 식의 발언이었습니다. 과장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과장이 꼭 인사 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영역은 과장의 역량인데 주인의 역량이잖아요. 진짜 미치겠는 거죠. 이거 방향성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저분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뭘까? 얼굴 루팡인가? 진짜 요즘 얘기하나? 아니면 그냥 조명만 때린다는 건가? 이런 발언들이 A씨에겐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경력직으로서 채용이 됐는데 회사가 저를 잘못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이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모욕으로 느껴졌고 밤에 잠을 못 자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그런 발언들이 계속 떠오르고 제가 스스로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이런 상황이 이제 반복이 됐었고. 또 해당 상관이 계약직 직원들과 갈등을 빚는 과정에선 시간 외 근무를 못하게 하라고 압박하는 등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이어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달 초 해당 상관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세종시청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접수한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신고자와의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을 즉시 분리 조치했습니다. 또 두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했으며 신고된 기관 간의 조사 주체가 결정되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대한 상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했지만 현재 본인도 많이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2단계 사업은 뉴욕 주변을 사계절 가족형 역사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세종을 대표하는 지역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것으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당과 제실의 건립,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생계 지원의 일환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지원 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백신 접종 행정 지원을 비롯해 생활방역과 골목상권 회복 지원, 공공휴식공간 개선 사업 등으로 모두 11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아이들의 심리상담 전용 차량인 아이마음 상담차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읍면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캠핑카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평범한 캠핑카. 여느 캠핑카의 모습과 다르지 않지만 차 안에선 미술 도구를 활용한 심리 상담이 한창입니다. 천안시가 최근 운영에 들어간 아이마음 상담차입니다. 기존에는 거리와 장소에 대한 제약 때문에 상담을 비롯한 각종 연계 서비스가 동지역 아이들에게 집중됐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용 상담 차량이 생기면서 목천이나 병천, 직산, 성안 등 읍면 지역에도 찾아가는 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술 치료를 기반으로 한 이제 언어로 이제 심리 상담을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찾아가는 서비스다 보니까 부모 상담이나 가족 치료 이런 것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그런 내용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차량은 주간에는 주로 이동 상담을, 야간에는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긴급 쉼터로 활용됩니다. 또 현장의 신속한 출동은 물론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시키기에도 용이합니다. 한편 캠핑카를 활용한 아동 심리 상담 차량은 전국에서 천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와 사유지 협의 매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강당골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세현 시장은 자연 훼손을 막고 시민들에게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을 대표하는 자연관광 휴양 공간인 송화 강당골입니다. 아산시는 이곳에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 등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청에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지난 2018년 12월 심의 결과 조건부로 의결됐습니다. 다만 의결 조건인 대상진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협의가 더뎌지며 사업은 3년째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맹희석 의원은 3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다며 산림복지지구 지정 대신 다른 방향으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가꾸기 사업, 강 시장님 때부터 강희복 시장님 때부터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오던 사업이 복지지구라고 하는 틀 안에 맞춰지지 않는 맞춤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에 오세현 시장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아산시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산림복지지구 지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체 사업 대상지 132헥타르 가운데 48%를 매입한 상태로 일부 반대 주민과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협의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나머지 사유지가 매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강당골 가꾸기 사업의 지향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산림복지지구 지정 신청을 했고요. 그 부분을 가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조건부 의결 중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울러 산림복지단지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른 정부 사업비 지원이 불확실한 점에 대해서도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될 것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지정된 사업이나 당초 지정해서 사업비를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어떤 국가 예산을 도에 이양을 시켜서 그거는 도의 어떤 균등 예산이라든가 관련된 예산을 이양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편 아산시는 총 사업비 550억 원이 투입되는 강당골 산림복지 단지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2030년 목표로 설정된 대중교통 분담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포함한 자전거 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 가운데 요즘 젊은 층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세종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에서 민간이 운영 중인 공유 전기자전거입니다. 현재 신도시를 중심으로 4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가까운 곳을 편하게 갈 수 있어 주로 1, 20대를 중심으로 3, 40대 이용자까지 폭넓게 이용 중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도입된 이후 이용 횟수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역시 일반 공공자전거에 비해 비싼 이용요금이 부담입니다. 현재 이 공유 전기자전거의 경우 기본 요금 400원에 1분당 150원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요금이 매겨집니다. 평균 이용 시간인 12분을 이용했을 때 총 2,2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건데 이는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 1,100원, 일반 요금 1,400원보다도 800원에서 최대 1,100원 많은 것이어서
이용자들에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건설 중인 세종시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과감한 할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평균 이용시간 기준, 시내버스 수준의 청소년 요금제 신설, 대중교통과 환승체계 구축 또는 마일리지 적립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공유전기 자전거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유 전기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고 이용 후 보관을 위한 거치대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2030년까지 교통수단 분담률 가운데 자전거 분담률은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19년 기준 분담률은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때이른 추위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에 따른 화재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세종시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모두 40건이었으며 이 중 82.5%를 차지하는 33건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화목보일러를 사용 중인 가구를 방문해 안전지도를 펼치는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022학년도 수능시험을 한 달 앞두고 도내 고3 수험생에게 격려문을 보냈습니다. 김 교육감은 격려문에서 유증상자와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별도 시험장, 확진자 수험생을 위한 병원 시험장 등을 마련하는 등 수능 시험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공의 법칙을 쓴 미국의 작가 로버트 콜리어의 말을 인용해 성공은 매일 부단하게 반복된 작은 노력의 합산이다라며 수능일까지 매일매일 노력을 멈추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로 고심하던 천안시가 결국 소각시설 신설을 결정했는데요. 그 소각시설 입지가 아산시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면서 아산시와 인접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활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고발열량 폐기물의 처리도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20년 전부터 가동된 소각시설이 노후되어 천안시는 생활 폐기물 1호기 시설을 대체할 소각장 신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건립 위치 선정 과정에서 소각로와 인접한 아산시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천안의 소각시설 1호기는 2001년에 가동을 개시, 하루 190톤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늘어난 생활 쓰레기, 비닐과 스티로폼 등 고발열량 폐기물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소각 온도 또한 상승하게 되고 거기에 환경 기준의 강화로 천안시는 소각시설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각시설이 위치한 곳이 아산과 인접한 곳이라는 점인데요. 건립될 소각장 500m 이내에는 아산시 음봉면에 거주하는 3일 아파트 1,400세대 등 총 2천여 가구가 있지만 지난 8월 천안시에서 입지 선정 협의 공문을 아산시로 보내기 전까지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천안시가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 운영한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 4명, 천안시 공무원 2명, 천안시 시의원 2명, 천안시민 3명,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아산 시민이 배제된 것인데요. 아산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하고 선정을 구성하고 주민들 참여 의견을 묻고 나서 수렴한 다음에 입지선정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한번 방문하고 나서 8월 달에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입지선정위원들이 누가 들어갔는지
뭐 몇 명이 들어가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뭐 입지 선정을 했는지 그런 것 자체가 뭐 미스터리죠. 사실 뭐 쓰레기 수거장은 필요합니다. 어디에 설치가 되는 설치는 돼야 되겠죠. 그 입지 선정위원 재구성과 그리고 입지 선정을 다시 한번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이에 아산시에서는 천안시의 입지 선정위 구성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천안 소각장 관련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그 설치 반대라든가 지역 주민이 배제된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이런 관계를 저희 시에다가도 많이 요구를 하셔가지고요. 네. 우리 시에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천안시에 아산시의 의견을 제출해가지고 지금 천안시하고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대체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를 반대 의견을 천안시에 표명을 한 상황이고 천안시에서도 우리 시 지역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명이라든가 설득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이달 말 정도에 천안시한테 요구를 해서 천안시 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세연 아산시장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주변 영향지역에 주민 설득 없는 대체 시설 추진 반대, 주변 영향지역 주민 설명회 실시 요구, 아산시 주민이 포함된 입지 선정위 재구성을 골자로 한 공문을 천안시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천안시에서는 아산시와 협조하고 아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선정이 돼야 아산하고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간 게 아니라 절차상은 맞는데 저희가 1월달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자세하게 설명을 뭐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입지 선정이 된 상태에서 그 자리를 해야지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되도록 주민들하고 의견을 소통을 계속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27일 날 주민 설명회 하면서 설득해가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에요. 상생의 관계에 있는 천안시와 아산시, 소각로 증설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양 지자체의 현명한 대처 방안을 기대해 봅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과 세종상공회의소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종중학교 댄스 동아리 아라리오가 내포 신도시에서 열린 전국 중학생 K-팝 경연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 가운데 종합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지역본부를 비롯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다운 꿈터와 행복 꿈터 3개 기관이 세종시 아동의 복지 서비스 향상과 아동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천안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안서동 대학가 일대를 중심으로 젠더폭력 예방 내용이 담긴 홍보 전단지와 휴대용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필름을 배부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천안시의 스마트 농업을 한 단계 성장시킬 시험 온실인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이 개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스마트팜 시설과 제품에 대한 성능 시험을 비롯해 현장 실증과 전문 기술 교육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한울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설계 기술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8-654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